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을 했습니다만 중국발 훈풍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불었던 하루였습니다. 최악의 부동산 경기 그리고 청년 실업률 우려에 피크 차이나라는 오명까지 썼던 중국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일 모처럼 중국 증시가 1% 넘게 강하게 반등을 했었죠.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나왔던 여러 가지 부양책들 덕분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인민은행이 외화 지급 준비율을 6%에서 4%로 2%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있는 은행들이 외화를 조금 더 외화 유동성을 쓸 수 있는 그 크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달러의 공급 능력이 조금 더 추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위안화의 가치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관련 부양책들이 가장 좀 핵심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주택을 원래 구매하려고 하면 최소 현금 계약금으로 80%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도 이 부분을 많이 내려줬다고 해요. 생애 최초 구매 제한에서 20%로 그리고 두 번째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30%까지 인하를 해줬던 것이 부동산의 어떤 우려들을 좀 풀어줬고요. 그리고 비구이 위안의 채권 만기가 2026년까지로 미뤄졌던 것도 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비구이위안 홀딩스의 주가가 무려 15% 가까이 급등하면서 특히나 홍콩 증시에는 또 부동산 지수가 또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 9% 넘게 강세가 나왔고 홍콩 항생 지수가 2.55%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좀 토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지표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독일에서 이제 무역수지, 7월에 무역수지가 나왔습니다. 159억 유로. 그런데 예상치가 170억 유로였기 때문에 하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럽도 지금은 배드뉴스가 굿뉴스인가 봅니다. 오히려 그게 발표되고 나서 유로화 가치가 조금 더 상승하면서 달러화가 상대적 약세 압력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유럽 증시도 좀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요. 결국 뉴욕이 쉬면서 달러는 가만히 있었지만 위안화가 반등했고요. 유로화가 반등하면서 달러를 견제할 수 있었던 통화들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은 사실 연중에 가장 기대치가 좀 낮은 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국과 유럽이 올라와 준다면 그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죠. 그리고 또 국내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위험 선호 심리가 좀 높아지는 거니까 긍정적인 오늘 하루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휴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뉴욕 증시 역시 이러한 훈풍에 올라탈 수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3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을 했었죠. 그런 관계로 오늘은 종목별 이슈들이 아닌 월가의 의견들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가3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안 보고 넘어갈 수 없는 두 기업이죠.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관련된 월가의 의견들 짚어보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기술준의 탑픽으로 꼽은 델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을 둘러싼 광풍이 일었고요. 그 광풍으로 그래픽 수요가 폭증하면서 아주 경이로운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200%
넘게 올랐는데요. 최근 2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의 매출을 내는 등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더 오를 수 있는 걸까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월가의 대답은 강력한 예스입니다. 40명 중 39명이 매수, 1명이 보유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매도 의견은 단 1명도 없었습니다. 평균 목표가는 636.62달러로 현재가보다 30% 넘는 상승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고요. 최고 목표가는 무려 1,100달러에 달합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실적 성장을 감안을 한다면 엔비디아의 상방이 한참 남았다면서 무한 신뢰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JP모건에서는 생성 AI와 대형 언어 및 트랜스포머 모델의 구축이 엔비디아의 가속화된 컴퓨팅 네트워킹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한 수요 확대를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가는 5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였습니다. 엘리우스 리서치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른 주식들에 비교해봤을 때 주가 수익 기준 프리미엄이 그리 많이 불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했는데요. 아마존이나 어도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비교해도 이 멀티플이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선행 PER은 33배 정도로 2022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해볼 핫한 종목, 바로 테슬라입니다.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테슬라,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인데요. 최근 가격 조정 이슈가 불거졌었죠.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이 이슈로 인해서 5%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들어서 상승률은 100% 정도나 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월가의 의견은 쏘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애널리스트 30명 가운데 12명이 매수 의견을, 13명이 보유 의견을, 5명이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평균 목표가는 257.75달러로 향후 5.2%의 상승 가능성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고 목표가는 350달러, 최저 목표가는 좀 많이 낮은데 24달러 수준입니다. 최근 애널리스트 의견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우선 구겐하임의 애널리스트는 이익률이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면서 매도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미국의 재고 추세를 봤을 때 공급이 수요를 앞서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인공지능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테슬라의 중국 내 모델 3 출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중립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판매량이 높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델 테크놀로지입니다. 월가 의견을 종합해보면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 16명의 애널리스트 중 매수가 12명, 보유가 4명, 매도 의견을 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목표가를 보니 현재가보다도 낮습니다. 이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으시겠지만요. 직전 거래일에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무려 21%나 폭등을 했죠. 이 때문에 목표가가 현재가보다 낮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가의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언급해드리기는 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델 테크놀로지를 기술준의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31일 종가 대비해서 약 24%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목표 주가 70달러를 설정하기도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서버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장기적인 모멘텀이 돼줄 것이라고 하고요. 생성형 AI 소비 사이클에 직접적인 수혜를 잇는 첫 번째 기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메가3였고요. 이번에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